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뉴욕시 이민단체들이 연방당국과 함께 다카 참여를 독려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당국은 아시안들의 다카 참여가 저조하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한인의 신청이 15% 수준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보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2년 6월 오바마 행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시작된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 뉴욕시 이민단체들이 어제 연방이민서비스국, 백악관 아시안태평양 커뮤니티 특별사위원회와 함께 뉴욕시립대 언론대학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안 청소년들에게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At USCIS and many of our community-based partners, such as the ones represented here, have been talking about and trying to understand and address, and this roundtable is one of those ways of trying to address this. 전국의 다카 자격을 갖춘 아시아인은 13만 명으로 당국은 이 중 14,000명이 뉴욕시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민정책연구소 MPI는 지난 3월 한인 중 다카 자격자가 4만 9천 명 규모지만 신청자는 7천 명으로 불과 15%의 저조한 신청률을 보였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전문가들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민권센터 등 비영리 기관을 통해 자격을 확인해보고 신청할 것을 권했습니다. DACA recipients, first, being undocumented, one person said, it's a barrier for a lot of things that we wanted to do. It was always a limitation on who I wanted to be. 다카 신청 자격은 2007년 6월 15일 이전에 부모를 따라 16세 이전에 미국에 온 이민자 중 올해 기준 35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다카 신청 후 자격을 얻으면 미국에서 합법적인 노동 기회를 얻게 됩니다. 채널K 뉴스 이보현입니다. 시민참여센터가 9월 13일에 치러지는 뉴욕주 예비선거 가이드를 제작해 발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전통적인 한인 밀집 지역들에서의 한인 인구 감소로 인한 한인 유권자 감소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보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뉴욕주 예비선거. 시민참여센터는 오늘 한인의 유권자 등록과 선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뉴욕주 예비선거 가이드를 발표했습니다. 2014년 예비선거에 참여한 한인은 700여 명으로 유권자 등록수 대비 16%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후보가 있으면 그 후보를 예비선거에 가서 뽑아야만 본선거에 무난히 당선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번에 좀 예비선거에 좀 높은 투표율을 좀 만들어 줍사 그런 부탁입니다. 이번 예비선거에서 한인 유권자가 다수 포진해 있는 지역은 상하원 각각 5곳을 합쳐 모두 10곳입니다. 이 중 스타비스키 현역 의원과 정승진 후보가 경합을 벌이는 16선거구를 제외하면 대부분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포함한 5개 지역구에서도 사실은 정승진 후보와 스타비스키 후보가 나오는 16지역구를 제외하고는 다 거의 무투표 당선이시고요.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인 밀집 선거구인 상원 16선거구와 하원 40선거구의 한인 유권자 수가 작년 대비 약 1%포인트 수준 줄었는데 원인은 한인 인구 감소로 분석됩니다. 이번 가이드는 2016년 4월 말 뉴욕주 선거관리국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시민참여센터는 전체 뉴욕주 통계를 추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K 뉴스 이보현입니다. 메디케어가 지원하는 처방 약값이 최근 몇 년 사이 2배 이상 대폭 인상됐습니다. 한편 제약협회는 할인이나 리베이트를 배제한 수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일 블룸버그 통신이 메디케어 파트 D에 의해 지원되는 약 3,000개의 브랜드와 제네릭 처방약 가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200여 종류의 처방약 값이 평균 5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제약사가 한 명의 환자 클레임 한 건당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국에 청구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항우울제인 아티바는 해당 기간 $487에서 $858로 76% 올랐으며
체액저류 치원제인 에데크린은 354달러에서 642달러로 81% 뛰었습니다. 특히 관절염약 기모보는 123달러에서 794달러로 6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브랜드뿐만 아니라 비교적 저렴한 제너릭 처방약 가격도 해당 기간 대폭 인상됐습니다. 복합 진통제 옥시코돈 에스테미노프는 건당 15달러에서 50달러로 2배 이상 급등했고 해당 약의 메디케어 파트 D 전체 지출은 4억 6,980만 달러로 5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제약협회는 각 제약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배제한 통계라며 실제로 CMS에서 받는 지원금은 이보다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브로드웨이 애비뉴 선상 도로 안전 문제에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에 보행자 보호 표지판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돼 위험 지역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브로드웨이 애비뉴에 설치된 횡단보도 27개 가운데 무려 17개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는 것으로 1일 한국일보가 조사해 보도했습니다. 이중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홀 바로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 등 다수의 횡단보도들은 아예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지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들이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호등이 없는 17곳의 횡단보도 주변에는 운전자들에게 횡단보도가 전방에 설치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보행자 보호 표시판이 단 한 곳도 세워져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야간 시간대에는 아무 제한 없이 도로를 내달리는 차량으로 아찔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 타운인 레오니아의 브로드 애비뉴 횡단보도와는 전혀 다른 광경입니다. 상당수 팰리세이드 파크 주민들은 이와 관련해 레오니아처럼 보행자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종철 팰리세이드 파크 부시장은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내 횡단보도에 보행자 표지판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들이 교내 괴롭힘이나 왕따 등 차별 사건을 제대로 보고하고 있지 않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공립학교 전체 71%의 학교에서 왕따 발생이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검찰총장은 최근 지난 2013년에서 2014학년도 뉴욕시 공립학교 1,792개 학교 중 71%의 학교에서 단 한 번도 교내에서 괴롭힘, 왕따, 차별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왕따 등이 10건 이하로 발생했다고 보고한 학교는 98%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슈나이더맨 검찰총장은 이러한 학교들의 보고 체계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치는 뉴욕시 학교들이 교내 학생들 간의 괴롭힘, 왕따, 차별 등의 사건들을 은닉하거나 무관심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사건들이 발생했을 경우 분류 방법과 보고 체계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학생들이 괴롭힘이나 차별 사건의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면 학교들이 정직하게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시 교육국의 반응은 상반되고 있습니다. 토야 홀리스 교육국 대변인은 슈나이더맨 총장의 보고서는 최근 자료도 아니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고 요즘 학교들의 치안은 역대 최고로 좋은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에서 뇌수막염 백신 접종이 어제부터 의무화됐습니다. 새 학기부터 뇌수막염 백신 접종 기록을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뇌수막염 감염 예방을 위해 11살에서 12살에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국에 따르면 7학년이 되는 학생 가운데 6학년 당시 1회 예방접종 기록이 있다면 12학년이 될 때까지는 추가 접종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12학년이 되는 학생은 촉진 백신을 비롯해 총 2회 접종 기록을 제출해야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단 12학년이 되는 학생 가운데 16살이 된 후 첫 뇌수막염 예방 백신을 접종받았다면 추가 촉진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16살이 되기 전 총 2회 접종을 받았다면 백신 촉진제의 효능이 떨어졌을 수 있기 때문에 12학년이 되기 전 세 번째 추가 접종을 받을 것을 보건국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뇌수막염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청력 또는 뇌 손상, 사지 절단 등 심각한 후유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예방 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현재 뉴욕주를 비롯해 전국 28개 주에서 이 같은 규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14년 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한국으로 도주했던 60대 한인 남성이 미국에 입국하려다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1일 지난 7월 28일 JFK 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려던 67세 김모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1년에서 2002년 펜실베니아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조카 딸을 3차례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입니다. 펜실베니아 몽고메리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당시 김 씨는 엘킨스 팍에서 조카 딸 가족과 살면서 당시 10살이었던 조카 딸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보석금 50만 달러가 책정된 상태였습니다. 지난달 25일 열린 심리에서 현재 25살이 된 피해 여성은 김 씨가 화장실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샤워를 시켰으며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말하면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변호인 측은 사건이 발생한 지 15년이 지났으며 증거도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일정치 않아 김 씨의 범행을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저지 해켄색 대학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인 의사가 의료 과실로 인한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해켄색 병원과 한인 의사에게 2천만 달러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뉴욕에서 거주하고 있는 찰스 켈맨은 최근 연방 뉴저지 지방법원에 해켄색 병원 성형 재건 수술과와 한인 의사 김모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켈맨은 김 씨의 잘못된 수술로 인해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손, 손목 등에 영구적인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켈맨은 지난 2014년 5월 14일에서 2015년 1월 26일 사이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김 씨로부터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통증 검사와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김 씨와 해켄색 대학병원은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대한 통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6월 19일과 12월 16일 두 차례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켈맨은 부주의하고 소홀한 의료 수술로 인해 신체 오른쪽에 영구적인 손상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켈맨은 의료 과실과 동의하지 않은 수술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각각 1,000만 달러씩 총 2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멕시코만에서 세력이 확장된 열대성 폭풍이 플로리다주로 빠르게 접근하면서 당국이 비상사태를 발령했습니다. 국립허리케인센터는 열대성 폭풍 허민이 오늘 오후 시속 75마일의 강풍을 동반한 허리케인으로 승격됐다며 이르면 오늘 밤 또는 내일 오전 텔라하시 지역을 강타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릭 스콧 플로리다 주지사는 해일과 강풍, 침수 등 각종 재난 피해를 주민들에게 경고하고 비상 음식과 물, 의약품 등을 준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피해 예상 지역의 저지대와 상습 침수 지역에 대피령을 내리고 인명구조와 복구를 위해 주방위군 6,000명을 소집한 상태입니다. 민간 우주 개발 업체 스페이스X의 로켓 가동 시험 중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오는 3일 발사를 앞두고 있던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은 오늘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빌 공군기지에서 엔진 가동 시험을 하던 도중 발사대에서 폭발했습니다. 사고 당시 큰 폭발이 일어났으며 이후 2차례에서 3차례 작은 폭발도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이번 폭발로 로켓과 적재물이 훼손돼 예정됐던 발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었는데요. 취임 50일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사살된 용의자가 무려 1,8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포 정치가 아니라 살인 정치라는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의 한 교도소. 죄수들로 빼곡히 들어차 빈 공간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차가운 바닥부터 천정에 매단 해먹, 심지어 계단 하나하나까지 잠자는 공간으로 써야 합니다. 수용 인원이 800명인 교도소에 4,000명이 수감된 탓입니다. They have to do like that inside the prison cells. Yeah, they're stuck inside.
다른 도시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교도소는 이미 포화 상태인데도 매일 또 다른 죄수들이 들어옵니다. I never thought that this would happen. I never thought that this will be overpopulated. 지난달 취임한 두테르테 대통령이 마약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용의자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영장도 없이 끌려온 이들은 재판도 받지 않고 순순히 죄를 인정합니다. That I am an illegal drug. 조금이라도 저항했다간 그 자리에서 사살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범죄자들을 죽여도 좋다는 발언을 서슴없이 해왔습니다. If the resistance is violent, thereby placing your life in jeopardy, shoot and shoot him dead. 실제로 경찰의 묻지마 사살이 잇따르면서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50일 만에 1,800여 명이 체포 과정에서 숨졌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족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My God, Duterte, stop doing this. You will finish the lives of these people. 공포 정치를 넘어선 살인 정치에 나라 안팎에서 비난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도 인권을 침해하는 초법적 마약 소탕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지만 두테르테는 되려 유엔을 탈퇴할 수도 있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I do not want to insult you, but maybe we'll just have to decide to separate from the United Nations. 이런 자신감은 국민적 인기에서 나옵니다. 지난달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은 무려 91%. 만성적인 부패와 범죄의 염증을 느낀 국민들에게 그는 열정적인 개혁가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Wala naman siya sinabi na pinatay niya na hindi naman talagang masama, di ba? Eh kaya dumadami yung dahil mayroong sumusuportang human rights kaya yung mga krimen. 두테르테의 공포 정치가 언제까지 효과를 발휘할지 필리핀의 앞날에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1일 초, 중, 고등학교 입학과 전학을 도와주는 등록센터가 브루클린의 3곳, 퀸즈의 2곳, 맨해튼 1곳, 스태튼 아일랜드 1곳, 브롱스 2곳에 개설된다며 다음 달 16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되고 한국어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초, 중, 고등학교의 입학 등록과 전학, 배정 결과 번복 등을 원하는 학부모들은 등록센터에 방문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이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선정한 합격률이 낮은 최우수 대학으로 뽑혔습니다. 이번 평가는 학생들의 대학 합격률과 함께 졸업률과 교수진의 수업평가, 졸업생들의 취업률, 졸업생 소득평가, 졸업 후 평균 연봉, SAT 입학 평균 점수, 학생 생활 등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 이어서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프린스턴 대학, 컬럼비아 대학이 2위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뉴욕 중앙일보 문화센터가 오는 10일 오전 10시 본사 3층 강당에서 약사 보조사 자격증 수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약사 보조사는 약국의 전반적인 행정을 담당하고 약사를 도와 환자에게 제공되는 약을 준비하는 직업으로 만 18세 이상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한 학력 소지자는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약사 보조사는 일반 약국이나 병원 약국은 물론 보험회사, 제약회사 등에 취업할 수 있으며 회사와 경력에 따라 시간당 최대 $30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일 뉴욕 한인 봉사센터 커뮤니티에서 뉴욕의 한국어 선생님들의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뉴욕의 한국어 선생님들은 뉴욕과 뉴저지의 지역 주말 한국학교와 공립학교 등에서 한국어 교육과 보급을 위해 노력해온 15명의 한국어 교사들의 자전적 에세이 모음집입니다. 한국어 교사가 된 과정과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어려웠던 점, 또 보람을 느꼈던 순간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오전 중 맑겠지만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8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 섭씨 18도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흐리고 바람이 불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월요일은 흐린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화요일도 흐린 날씨에 차차 구름이 걷힐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